네, 안녕하세요. 오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프랑스 니스 공항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으로 많이 오시는 곳이죠. 여기 보면 주변에 공항인데 바다가 있어. 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수영하면서 공항을 보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아우, 너무 멋진데요. 그리고 프라이빗 제트, 개인 여객기도 지금 엄청 서 있고 엄청 부자분들 많으시네.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제가 나와 있는 이 니스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바로 이것에 대한 겁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있는 이곳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프랑스판 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 중국에, 프랑스까지 이러니까 이제 뭐 한국차가 큰일 났다고도 합니다. 에이, 전기차? 그거 이제 인기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아이고,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줄었지 세계 전기차 시장은 매년 수십 %씩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유럽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유럽 전기차 시장 엄청나게 커지는데 중국차가 마구 치고 들어오니까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하다가 엉뚱하게 K자동차에도 큰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우리나라는 전기차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이산이 아닌가벼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언론에서는 전기차 망한다, 전기차 하나는 토요타가 옳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쨌든 그 결과 어땠습니까? 현대기아가 출시를 조금씩 늦추기도 했고 성장성이 약간 둔화된 분위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내놓은 거 아이오닉 6가 마지막이었잖아요. 한참 동안 뜸했습니다. 다른 나라 전기차 브랜드들 보세요. 늦어도 2년마다 새 차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차 주기가 늦어지면 상품성도 상대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분위기 계속되면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정말 큰일 납니다. 자동차 업계 미래를 부지런히 살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여서 이번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꼭 한번 알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우버를 타고 이 호텔에 왔는데요. 프랑스에서 우버만 타봐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전기차에 진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탄 우버는요, 스포티지 그리고 구형 아이오닉이었는데요. 원래 내야 하는 돈보다 돈을 더 받더라고요. 0.2유로, 0.28유로 뭐 이렇게 얼마 멀리 가는 것도 아니었는데 한 300~400원씩 내야 된다니까 택시 바가지 요금 내는 것 같고 좀 그랬습니다. 이게 뭐야 하고 살펴보니까 프랑스는 우버 요금에 전기차를 타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 같은 걸 내도록 돼 있더라고요. 우버 그린을 선택해서 그걸 타지 않으면 킬로미터당 0.03유로에 달하는 환경 기여금이라는 걸 내게 됩니다. 모든 우버 운전자들이 2025년까지 다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참 별걸 다 하네요. 엊그제는 렌터카를 운전했는데요. 애플 지도를 보면 속도 카메라 경고하는 것처럼 갑자기 경고가 딱 떠줍니다. 보니까 지금 저공해 지역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부터는 친환경차가 아니면 과태료를 낸다고 경고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미 로우 에미션 존을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거, 나를 뭐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거야?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전기차 아닌 가솔린차 타는 사람들, 환경을 파괴하는 범죄자로 취급하는 거죠. 프랑스는 전기차의 진심이다, 이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더구나 프랑스는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보급 속도를 더욱더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22년에 전기차 판매가 20만 대였는데 프랑스 정부가 27년까지 5년 안에 4배 늘어난 80만 대씩을 팔겠다, 이렇게 프랑스 제조사들하고 합의했다는 겁니다. 불과 3년 후면 프랑스 자동차 판매 절반을 전기차로 하겠다는 거죠. 정부는 올해 전기차를 위해서 무려 2조 2천억 원을 쓰겠다는 거고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나? 프랑스는 전기차 시대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 보면요, 브루노 르마리 재무장관은 프랑스의 전기자동차 산업을 구축하는 게 석유 생산국 그리고 다른 자동차 수출국으로부터 독립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프랑스가 석유 생산국으로부터 독립을 해? 식민지야? 그런데 그렇게 말할 만합니다. 프랑스는 지금 석유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들은 중동, 러시아 뭐 해서 오펙 플러스라고 해서 똘똘 뭉쳐 있죠. 가격도 같이 정하고 생산량도 같이 정합니다. 요즘 감산 꾸준히 하고 있고 가격은 꾸준히 올리고 있잖아요. 너네 한번 망해봐라 하는 식으로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아주 제멋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프랑스를 보면 기름값이 일반유가 2,500원이 넘고요, 고급유는 리터당 2,800원이 넘습니다. 기름값이 2배 넘게 뛴 겁니다. 조금 있으면 리터당 3,000원을 보게 될 텐데 심각하죠. 소비자가 기름 넣는 가격만 해도 이 정도인데 석유라는 건 자동차 달리기 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옷을 만들기도 하고
플라스틱을 만들기도 하고 발전하는 데 쓰기도 하고 우리가 보는 거의 모든 것에 다 들어가거든요. 현대사회는 모든 게 석유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석유를 계속 써야 된다? 나라의 목줄을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은 국제관계가 좋으니까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가격으로 내놓고 있지만 서서히 가격을 올리거나 해서 경제적으로 상대국을 망하게도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까지 하진 않겠지만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예전에는 총칼로 다른 나라를 위협했습니다. 한때는 경제로 역학관계를 만들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에너지로서 서로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에너지를 독립해야만 한다는 거, 이건 뭐 당연한 주장이죠. 앞서서 프랑스는 전기를 원자력 발전, 수력 발전으로 이렇게 친환경 발전을 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내뿜지 않으면서 충분한 양을 발전하겠다라는 방향이었죠. 이미 발전량이 넘치기 때문에 독일에 막대한 전기를 수출할 정도로 전기가 남아돕니다. 굳이 전기를 남아돌 정도까지 생산하는 거, 그건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른 자동차 수출국에서 독립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 최근 프랑스는 자국차 판매 비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프랑스는 르노 클리오라든지 푸조 208이라든지 이렇게 작고 단단한 차를 워낙 잘 만들고 잘 팔았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로 넘어오니까 이게 잘 안 됩니다. 전기차는 10대 중 2대가 될 정도로 프랑스에서 엄청 많이 팔리는데 그 중에 프랑스가 생산한 차는 겨우 12%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이대로 전기차 보급이 100%까지 늘어난다면 90%는 외국산 자동차로 채워진다는 거죠. 프랑스는 자동차 강국입니다. 세계 4위 르노, 세계 5위 FCA를 보유하고 있는 대프랑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전기차 시대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테슬라가 프랑스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전기차 인기가 엄청나게 높았어요. 중국차도 들어온 지 1, 2년 만에 판매량이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르메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프랑스가 생산국이 될지 소비국이 될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도래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대규모 전기차 생산 국가가 되기로 선택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멋지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입장은 프랑스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고요. 역시 테슬라가 쳐들어와서 전기차 1등 해버렸습니다. 중국차도 지금 바로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생산 국가가 되기로 결정했다, 이런 멋진 말 하나요? 아니죠. 엉뚱한 얘기하죠. 중국차가 아무것도 아니라느니, 테슬라가 별거 아니라느니, 현대기아가 세계 최고라느니, 아니면 전기차가 망한다, 다시 가솔린 시대가 온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하다 보면 정말 큰일 납니다. 물론 어떤 상황인지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사실 팬데믹 이후로 외국과 단절되면서 외국 한번 못 나가본 사람들이 허다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진짜로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수출 산업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유일하게 잘 되는 게 자동차 산업인데 이런 식으로 안주하면 큰일 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자동차들 가뜩이나 어려운데 여기 프랑스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의 IRA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전기차 아이오닉5, EV6 이런 차들 미국에서 정말 잘 나갔는데 미국 정부가 IRA를 통해서 보조금을 안 주기로 했다. 그래서 상당한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받기 어렵게 됐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자동차들 어려움을 겪게 된 거. 미국이 자국차 보호를 하려고 중국차에 대해서 덤핑이라고 슈퍼 301조를 내세워서 유별나게 100% 관세까지 매기는 상황. 미국이 심각하게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미국만 그러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럽도 난립니다. 제가 있는 이곳 프랑스에는 지난 4개월 전,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프랑스의 IRA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보조금법이 시행됐습니다. 전기차를 운영하는 과정뿐 아니라 생산, 운반하는 과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까지 보고 이게 8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아야만 보조금을 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자동차들은 원래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이 원래 높아요. 게다가 유럽 대륙에서 생산하지 않으니까 운반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들 한국에서 생산한 차는 보조금을 절대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테슬라 같은 차들도 미국에서 생산하거나 중국에서 생산한 모델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고 베를린 생산 모델만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게 돼요. 우리나라 차 중에 프랑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는 체코에서 생산한 현대 코나 한 종류뿐입니다. 꽤 잘 팔리던 기아 니로, 소울 EV 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고요. 아이오닉5, EV6 같은 차도 이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보조금이 뭐 얼마길래 그래?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프랑스 보조금은 우리 돈 710만 원 정도에서 저소득층은 1000만 원까지도 됩니다. 이걸 못 받으면 프랑스에서 차를 팔 수 없게 된다 정도가 되죠. 물론 프랑스가 그렇게까지 거대한 시장은 아닙니다. 지난해 프랑스 자동차 판매는 177만 대, 우리나라는 174만 대니까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판매는 프랑스가 30만 대, 우리나라는 16만 대. 그러니까 프랑스가 2배 정도 더 팔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작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프랑스는 유럽 최대 자동차 생산 브랜드를 갖고 있는 데다가 전기차에 있어서 유럽 연합의 선두주자여서 이 나라들이 이 프랑스가 법을 만들면 다른 나라들이 따라갈 가능성이 크니까 굉장히 걱정되죠. 게다가 명분도 좋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온다. 이걸 이유로 보조금을 줄인다는 건 충분히 납득 가능한 상황이니까 다른 나라도 유럽 대륙에 이득을 줄 수 있도록 이 법을 따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합니다. 이코노미스트 기사인데요. 적절하게 바라보고 있죠. K 전기차 왜 이래? 급제동 걸렸다. 이런 기사인데요. 2022년 전기차 시장 성장률은 38.3%였습니다. 엄청나게 성장하는 시장이었죠. 근데 지난해 국내 전기차 시장을 보면 전년과 거의 똑같은 수준. 이거 이상하다, 위험하다 생각했는데 제조사들은 걱정을 안 했다는 겁니다.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물량은 57%나 더 팔았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급격히 줄었다는 거예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판매는 전년보다 오히려 51% 감소했습니다. 반 이상이 줄었다는 거죠. 테슬라 같은 차들은 훨씬 많이 팔리고 있는데 수입차들도 어느 정도 판매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국산차는 너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국산차 수출도 하락해서 국내 완성차 1분기 전기차 수출 대수는 전년 대비 10% 오히려 감소한 8만 1000대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뭔가요? 우리나라 전기차, 우리나라 내수에서도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세계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자동차들 그저 그렇다는 겁니다. 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우리나라 전기차에 대해서 장벽을 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뚫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전기차에 대해서 막연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해외 전기차들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자만심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지금 다른 나라 차들이 우리의 위협이 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됐는데 언제까지 이걸 무시할 수가 있나요? 해외 시장에 우리나라 자동차들 잘 팔릴 수 있도록 정말 다양한 제품들 빠르게 내놔야 하고 상품성도 크게 높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EV3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자동차들 나올 테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기차 세계 시장에서 빛내주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프랑스 니스에서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멋집니다. 진짜 멋진 광경이에요. 이렇게 멋진 공항은 사실 세계적으로 몇 없긴 한데 지금 니스에서 보면 여기서 바르디가 바다잖아요. 그렇게 돼서 공항이 굉장히 이채롭고 되게 멋있는 모습인데 제네바 공항이 또 이래요. 제네바 공항은 바르디가 바다는 아닌데 바르디가 알프스 산입니다. 그래서 저 산맥이 쫙 펼쳐져 있는 가운데에서 비행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그 광경도 너무 멋지고 개인 제트기를 몰고 있는 사람은 그 풍경을 보면서 막 조종하고 착륙하고 다시 그 과정이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